지하 공동구의 2번의 설치 쪽을 한번 봐요. 설치. 1. 의무적 설치라고 되어 있지요. 공동구를 설치하고자 할 때 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설치를 결정하여야 하나, 자, 다음에 해당한 지역, 지구, 구역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200만 제곱미터 동그라미 하세요. 중요한 거 나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얼마 초과?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는 해당 지역 등에서, 자, 줄처 옆에 개발 사업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 설치해야 하며 라고 되어 있죠. 박스에 도시개발구역 줄치고 택지개발지구 줄치고 네 번째 정비구역 줄치세요. 여러분, 저 정비구역이 재개발 재건축이잖아요. 도시개발법 우리가 배울 거고, 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 사업을 해서 신도시 만드는 거예요. 택지개발 사업을 하고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재개발하고, 면적 얼마 초과할 때는 지하에다가 공동구 설치하라고요? 200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개발 사업을 150만 제곱미터 한다 그러면 지하에 공동구 안 둬도 돼요. 얼마 초과할 때? 200만. 자, 그러면서 개발 사업 시행하는 자가 공동구 설치해야 되는데, 절차 이런 건 시험 관계없으니까 오른쪽 페이지에 3번 공동구의 설치 비용 나오나요? 1번 봐요. 공동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줄쳐야 돼요. 공동구 점용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지요. 만약에 여러분요 300만 제곱미터를 개발 사업을 해요. 300만 제곱미터니까 200만 초과 있잖아요. 지하에다가 공동구 다 설치해야 될 거 아니요. 다 설치를 하고 그리고 그 위에 도로 만들고 한단 말이에요. 공동구 설치비는 누가 되냐? 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공동구에다가 집어넣는 게 가수가 넣어야 되잖아요. 점용 예정자란 말 나왔죠. 공동구 점용 예정자는 가스공사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방송 케이블 넣어야지. 방송공사 얘기하는 거예요. 고압선 넣어야 되죠. 한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점용 예정자들이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우리 고압선 넣어야 될 텐데 우리가 비용 얼마 낼게? 우리는 얼마 해서 점용 예정자하고 누가? 개발사업 시행자가 같이 내는 거예요. 자, 만약에 가스공사에서 공동구 설치비의 일부를 안 냈어. 근데 신도시가 들어서고 가스공사가 가스관을 넣고 싶잖아요. 도로를 파가지고 가스관 매설한 것보다 집어넣는 게 훨씬 싸거든요. 그러면 점용 사용 허가를 또 따로 받고 공동구 점용료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설치비를 부담을 하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설치비를 부담해버리면 점용 허가, 사용 허가 안 받고 어차피 계약을 했으니까 점용료 돈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고 다음 페이지에 공동구의 수용 의무라고 있잖아요. 의무적 수용, 임의적 수용 아직은 이제 그거 안 해도 괜찮고, 저 밑에 4번에 공동구 관리 있나요? 1번 봐요. 누가 관리하냐? 공동구는 특별시부터 줄쳐요. 특별시 등등 시장 군수가 관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마곡 신도시 강서구 마곡이잖아요. 300만 제곱미터의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 공동구 설치는 개발사업 시행자하고 점용 예정자가 돈을 내서 설치했잖아요. 관리는 서울시에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특별시 등이니까.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공동구 안전유지관리계획 보세요. 오른쪽에 상단 2번 1. 공동구 관리자는 몇 년마다? 이런 건 이 부분 시험 낼 때 완전 단골입니다. 숫자 나오는 거. 5년마다 공동구 안전유지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됩니다. 몇 년마다? 5년마다. 유지관리계획 짜야 된다 이 얘기예요. 자, 여기서 쭉 내려가다가 가로 3번에 공동구의 안전점검 있나요? 공동구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 있다. 서울시에서는 1년에 몇 회 이상? 1회 이상 안전점검하고 보수보고하면 돼요. 자,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내 공동구 1년에 몇 번 이상 들어가야 된다? 1회 이상 들어간다 이렇게.
그래서 망치로 두드리고 다녀야 된다, 이렇게. 야, 서울시장 진짜 바쁘지 않습니까? 아까 특별시장이 관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관리자는 1년에 몇 회 이상 들어가서 설고 닦고 해야지. 한 번도 안 들어갔을걸요? 공동구 안전 유지관리계획 몇 년마다 짜라? 5년마다 짜야 되는 거야. 들어가서 설고 닦고는 1년에 1회 이상. 구체적으로 외워야 되는 거 이렇게. 자, 도시개발 사업할 때 면적 얼마 초과한 사업할 때 공동구 설치? 200만. 그렇지. 200만 5년마다 1년에 1회 이상. 이런 것들은 기본입니다. 기본. 암기래. 그러니까 이제 아직 1월 달인데 결석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한 3바퀴 돌다 보면 그러죠. 그럼 이제 척업수도 할 것으로 추정은 합니다만은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 그리고 자기가 책 펼치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래요. 이건 뭐야? 체크 하나도 안 한 기억이 없는데 다 체크돼 있고 문제는 다 틀리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세요. 나머지 지금 하지 마시고 151페이지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여기가 또 나오죠. 온 천지 사방에 막 흩어져 있어요, 이것들이. 그래서 이거를 제가 요약집에는 논리적으로 기반시설,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군계획 쫙 일목요연하게 목차별로 만들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자, 아까 도시군계획사업은 종류 몇 개? 3가지 아니요? 도시군계획사업 속에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을 다 포함하는 것. 자, 지금부터는 이 사업에 대해서만 나오는 거예요. 무슨 사업? 그렇지.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은 뭐를 설치하는 사업이라? 도시군계획시설. 요 분홍색 이걸 설치하는 사업을 무슨 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여기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도시군계획사업의 일종이다. 그럼 맞아 틀려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도시군계획사업의 일종이다. 맞잖아요. 자, 봐봐봐. 도시군계획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말한다 이러면 안 돼. 아들 셋이 있었잖아요. 둘째, 셋째 군대 갔잖아요. 지금 갑자기. 세 번째부터는 아들 많은 집에 있잖아요. 세 번째, 네 번째부터 군대 가잖아요. 아버지는 그 사실도 몰라. 야, 요새 왜 넷째가 안 보이냐? 한동안 안 보이네. 아버지 군대 갔잖아. 언제? 큰아들 군대 갈 때는 맨발로 쫓아옵니다, 엄마가. 둘째 갈 때는 문 열고 갔다 와라. 셋째부터는 언제 가냐? 넷째부터는 기억도 없어요. 다섯, 여섯째 가잖아요. 또 뭐, 우리가 그렇게 많아서 애들이 이렇게 되는. 그 우리 형이 아들 셋 중에 내가 둘째니까 군대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방위라고 알아요? 지금 공익. 그러니까 우리는 그 동네에 똥방이라고 그랬어요. 방위병들. 그거 가는데 우리 어머니 맏아들이니까 울고보고 난리 났어요. 우리 할머니하고 막 맞손자니까. 제가 군대 가잖아요. 우리 어머니 갔다 오래. 딱 한마디 욕 봐라. 이거 그만이요. 휴가 2번째 나오니까 니 왜 이래 자주 나오노? 꼴랑 방위 가는데도 울고불고 한 사람이. 그 다음 3번째 갈 때는 별로 뭐 아무 느낌도 없어요. 자, 다시 봐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은 도시군계획 사업에 해당한다. 맞다 틀리다? 그러지. 도시군계획 사업은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을 말한다. 땡이지. 막내,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다 합쳐서 무슨 사업? 하여튼 다 달라요. 자, 지금부터 나온 건 무슨 사업만? 그렇지. 요 사업만 국토계획법에 규정하고 있으니까. 자, 그럼 저 밑에 단계별 집행계획 있나요? 네. 여러분요, 이게 또 용어가 뭐냐 봐요. 여러분, 진짜 내가 재밌는 얘기 해볼 테니까.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을 하려면 그 전에 반드시 미리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해야 된다. 맞아 틀려요? 맞지?
기반시설 중,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를 거치는 시설만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하니까 요 사업을 하려면 미리 이렇게 도시군 관리계획 짜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도로 만들어야 되겠다. 서울시에서 조사 청량을 다 하고 입안을 해서 협의심을 거쳐서 도로부지 결정한다니까. 자, 도로 설치하기 위한 결정이 되면, 시설 설치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되면 도로 설치하고 공원 만들려면 돈 들어 안 들어요? 돈 드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수천억 원 기본, 수조 원도 들 수 있어요. 고속철도 하나 만들어 봐요. 그래서 시설이 결정이 되면 석 달 내에 재원 조달이란 말을 써요. 또는 그 땅 주인들한테 보상하기 위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요, 왜 단계별이란 말 쓰냐면은 이거 시험에 중요한 역할이에요. 자, 도로부지로 이렇게 해서 도로부지 결정 났잖아요. 정도면 고시까지 했겠지. 그러면 도로가 설치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년 내에 공사 착수하는 구간이다. 돈이 한 6천억 들면 한꺼번에 하기 힘드니까 1단계 집행계획을 짜는 거예요. 3년 뒤에는 할까? 2단계로 짜는 거야. 그러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이란 말 속에는 1단계하고 2단계로 나눠서 짜기 때문에 집행계획이란 말은 돈 드는 계획이다 이 말이요. 재원 조달 보상하기 위한. 공사를 3년 내에 하면 몇 단계로? 1단계, 3년 뒤에 하면 2단계로 짠다 이 말이요. 그래서 재원 조달하기 위한, 돈 들기 위한 계획을 짜는데 그 계획을 뭐라고 한다고? 단계별 집행계획. 시설이 결정되고 몇 년 내에 짠다고? 아니, 3개월 내에 짜야 돼요. 요거 작년 시즌 중에 바뀐 거예요. 원래는 2년 내에 짜다가 3개월로 바꿨어요. 아니, 가만있어 봐봐요. 일단 얘기 좀 하고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되고 3개월 내 재원 조달 보상하기 위한 단계별 집행계획 짜야 돼요. 자, 도로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3년 내에 착공할 거야. 그러면 1단계. 3년 뒤에 할 거야. 그러면 2단계로 짠다. 그 다음에 한 해가 지나갔지. 그럼 매년 2단계 집행계획 중에 3년 내에 할 부분이 있으면 1단계로 업 시킵니다. 그 단계별 집행계획은 누가 짜냐?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을 한 자가 짜요. 입안권자 우리 배울 때 특별시 등등 시장군수, 예외로 국토교통부 도지사, 입안을 한 자가 짜면 돼요. 이거는 특별히 중요한 거 없어. 자, 그럼 맨 밑에 수리권자 보세요. 원칙. 특별시, 광역시 등등 시장군수는 야내가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하거든.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하여 시설의 결정 고시로부터 몇 개월 내 동그라미 해야지 이제 3개월 이내에 밑에 재원 조달 계획, 보상 계획 줄치고 등을 포함하는 뭘 수립하래요? 단계별 집행 계획. 그다음 예외는 지금 냅두고 자, 그다음에 박스 바로 밑에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군 관리 계획인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해서 해당 시장군수에게 송부 보내주면 돼요. 자, 그 다음 제일 중요한 2번에 구분 있나요? 구분? 1. 단계별 집행계획 구분을 보면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와 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을 하되 몇 년? 동그라미. 3년 이내에 시행하는 시설사업은 1단계, 3년 후에 시행하는 시설사업은 제2단계에 포함되도록 해줍니다. 몇 년 기준? 3년. 아유, 공법은 숫자가 너무 나오니까 입으로 막 떠들면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 유동적 보세요. 유동적. 속이 안 좋아서 유동식을 먹어라. 뭐 이런. 특별시 등 시장군수는 매년 2단계 집행계획 검토하여 3년 내 시설사업 시행할 시설을 선정하여 이를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자, 단계별 집행계획은 시설이 결정되고 얼마 이내에 짜야 된다? 3개월 이내에 짠다. 공사를 3년 내에 하면 1단계, 3년 뒤에 하면 2단계. 오케이. 자,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상단의 3번에 도시군계획 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라고 있나요? 자,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해 봐요. 이게 지금 도로부지가 결정이 났지. 6차선 도로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이제. 자, 이 안에 땅 가진 A가 있을 거 아니요. 자기 A 땅을 포함해서 밀어버리고 도로가 개설이 되는 거요. 그런데 A 땅이 땅만 있는 게 아니라 수십 년간 2층짜리 단독주택 짓고 살고 있었는데 단독주택도 철거하고 이 위에 건물이든 모든 걸 철거하고 도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시군계획 시설을 설치한다고 시설 부지로 묶였어. 자, 중요한 거 나옵니다. 시설 부지로 묶이면 도로 부지로 묶였잖아요. 그러면 법은 뭐라고 되냐면 해당 시설 이외의 이 시설 이외의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는 허가하여서는 안 된다고 돼 있어. 여러분들의 땅이 도로부지, 공원부지 등으로 묶여버리면 더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없다고? 없어요. 도로라고 하는 공익사업하고 나의 땅이라고 하는 재산권, 사익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법은 어디로 우선시킬까? 왜? 부동산 공법이잖아요. 과목 이름이, 자, 공법이란 말 속에는 공공의 이익이 더 앞서는 법이다 이 말이에요. 개개인의 재산권보다는. 자, 그러면 시설 부지로 묶이면 더 이상 건축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봐요. 서울시에서 6차선 도로 만든다고 결정을 해놓고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안 내려와. 그리고 공공용지 묶였잖아요. 묶어놓고 3년, 5년, 7년, 10년, 15년 갔어. 15년간 묶어놓으면 15년간 이 안에 땅 가진 사람들은 15년간 건축을 못 하잖아요. 땅값 뛸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지. 이 땅 팔려 안 팔려요? 공공용지로 묶인 땅이라니까요. 세금은 내 안 내요? 나의 땅이니까 그러죠. 여러분이 저 입장이면 열 받아 안 받아? 많이 받지. 그러면 시설 부지로 묶어놓고 국가나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공공용지 묶어놓고 보상도 안 하고 건물도 못 짓게 하고 건축을 못하니까 신축은커녕 증축도 못한다니까? 열받잖아요. 그런데 묶인 지가 10년이 넘었네? 10년 이상 묶였잖아요. 그러니까 99년도에 누군가가 헌법재판소에다가 소송을 한 거예요. 대한민국 최고의 법이 헌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헌법의 조문이 몇 개냐? 딸랑 130개밖에 없어요. 1987년도 만든 헌법을 지금도 똑같이 쓰고 있고. 헌법에 뭐라고 되냐면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고 돼 있어요. 국가가 헌법에다가. 그런데 이 떨거지법에서 우리가 배우는 국토개혁법 있지요. 이거는요 법대에서는 법으로 치지도 않아요. 이걸 잡쓰레기로 봐요. 법이라고 그러면 민법, 형법, 민사소송, 형사소송, 헌법 뭐 이런 게 법이요. 민법 선생님 얼굴이 벌써 환하잖아요. 법 같은 걸 가르치거든. 나는 잡것들 가르치고. 진짜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할 때 뭐라고 했냐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국민의 재산권 보장한다 했는데 이 하위 떨거지법에서 일방적으로 시설부지 묶어놓고 보상도 안 하고 미집행 방치하고 재산권의 과잉침해 아니냐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 제도를 만드는 게. 헌법재판소 소송을 했더니 99년 10월 21일자로 그러니까 벌써 오래됐어요. 그 당시 판결문 보고 책 쓴 게 어제 같은데 뭐라고 판사들이 현재 재판관들이 얘기했냐면 시설부지로 묶어놓고 사업 안 하고 미집행하고 보상도 안 하고 묶고 나서면 좀 심하다. 빨리 손봐라. 해서 묶어놓은 지 10년 넘도록 사업 시행 안 하고 지목이 대인 토지가 있다면 서울시장 찾아가서 매수 청구할 수 있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결정을 하고 2000년 1월 달에 매수 청구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매수 청구란 말은 여기다가 얘를 붙여버리면 판다는 몇 자고 얘를 빼버리잖아요. 산다는 몇 자입니다. 여러분이 민법 시간에 매매계약이란 말 배우잖아요. 매라는 것은 팔고 사고 계약. 그래서 내 땅을 사가지고 좀 제발 좀 가져가 달라고 서울시장님. 왜? 어차피 저 내 땅 개인들끼리 팔라고 해도 안 팔립니다. 세금만 나오잖아요. 건물도 못 짓고 이게 뭔 짓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자체에서 내 땅 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수 청구하려면 시설부지 묻고 놓고 몇 년 넘도록 안 하고 있어야 되고 지목이 자 이건 뭔 얘기냐면 도로부지 묶었죠. 이 안에 논도 있고 잡종지 임야 있을 거 아니요? 걔들은 건축을 하는 지목이 아니잖아요. 규제를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매수 청구 못해. 그럼 아까 2층짜리 건물 짓고 사는 사람이 도로부지 안에 편입된 거 아니요? 야는 매수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건물이 있으니까 지목이 되지지. 자, 이때 누구 찾아가냐? 중요한 거 나옵니다. 특별시 안에 공공용지 묻기 땅은 특별시장한테 가는 거예요. 구청장 찾아가가지고 땅 사세요. 두드리 맞고 옵니다. 광역시에는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한테 가야 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제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현재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눈먼 땅, 돈 된 땅 만들 수 있다니까요. 예외적으로 사업 시행자가 따로 정해져 있다든가 설치 관리할 의무자가 따로 있으면 그자한테 가면 돼요. 여러분,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면 케이스 문제가 풀리질 않아. 이런 문제. 이렇게 A광역시 B구에서 설치할 의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에 다음 설명으로 올바른 거 틀린 거 골라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광역시 안에 땅이라면 누구 찾아가라고? 광역시. 근데 인천광역시에 갔더니 그 도로는 우리가 설치하는 게 아니고 도로공사에서 설치하는데 근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는 거야 그거. 그럴 수 있죠. 그럼 빠꾸에서 그놈한테 가야 된다고. 사업 시행자가 따로 정해졌거나 설치 관리할 의무자가 있으면 그자한테 간다 이 말이요. 그럼 A광역시 B구에서 설치할 의무자가 LH공사다. 그럼 땅 주인은 누구 찾아가야 되고? 그러하지. 그 다음에 매수 의무자들은 누구든지 있을 거 아니야? 6개월 내에 갑이라는 놈이 매수 땅 주인이면 매수업을 통보해야 되는데 만약에 야네들이 매수 의무자면 6개월 내에 내가 살게 말게 가면 돼. 근데 얘들일 수도 있지요. 그럼 6개월 내에 땅 주인한테 살까 말까 그 다음에 해당 자치단체장한테 우리가 사겠노라 통지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케이스 문제 낼 때 자, LH공사의 매수 의무자는 6개월 내 땅 주인 가봐 하고 A광역시장에게 매수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매수하기로 했다. 그러면 2년 내에 매수 계획서를 위해서 매수합니다. 자, 매수 청구를 했어. 서류 작성해서 등기부 첨부해서 내 거라고. 서울시에서는 반드시 사야 될까? 형성적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안 산다고 그래도 돼요. 매수 청구했는데 안 산대요. 산다 해놓고 2년에 가도록 안 사. 그럴 수 있겠지. 그러면 땅 주인 황당하지 않아요? 지금 졸고 있는 거 아니죠, 지금? 눈이 지금 너무 평화롭잖아요. 그러면 안 산다라고 하거나 산다 해놓고 안 사버릴 수도 있거든. 재정이 없으니까. 그럼 아까 시설부지로 묶이면 건축물 못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매수 청구했더니 안 산다는 거야? 그럼 땅 주인은 황당할 거 아니야? 뭐 거창하게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권리 구제하려고 만들었다 해놓고 매수 청구하러 갔더니 안 산다고 그래. 그럼 황당하단 말이요. 이거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지? 참고 살아야 되나? 그래서 안 산다 그러면 건물 못 짓는 땅이었다가 허가받아서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1종, 2종, 건생 건물은 짓게 해줘요. 그러니까 몇 층짜리 지을 수 있다고?
그렇지. 애지간한 상업용 시설 다 지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몇 층까지는. 그러니까 땅값 뛸까 안 뛸까? 좋은 땅 된다니까? 그러면 공원부지, 도로부지 등으로 묶여가지고 7, 8년 묶였다. 그러면 땅값이 시세보다, 도로 건너 일적 땅보다 시세보다 반값밖에 안 돼. 그럼 슬쩍 가서 땅 주인 만나가지고 땅 사놔야지. 그죠?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요 오른쪽 땅에 공원부지로 묶였다니까? 공원부지로 묶어놓고 공원 조성 안 한 지가 8년이 됐어. 그리고 이 안에 지목이 대인 토지가 있단 말이야. 근데 도로 길 건너 보니까 똑같은 지목인데 이 안은 평당 200에 120에 거래되고 있어. 왜 그랬더니 공공용지로 묶인 땅이니까 거리가 별로 없을 거 아니야. 그럼 벌써 8년 묶였지. 나는 슬쩍 가서 땅 주인 만나가지고 더 등기부 확인해가 등기부는 개낭선다 다 뛸 수 있으니까 지목이 뭔지 확인해봐. 나는 대신에 그럼 내가 슬쩍 땅 주인 만나서 술 한잔 먹여가지고 땅 사놔야지. 2년만 지나면 10년 채웠지. 서울시 찾아가서 땅 사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안 사면 더 좋지. 안 산다고 그러면 몇 층이야 지니까. 그럼 안 산다라고 하면 다세대 주택은 지을 수 있어 없어요? 3층 이하의 단독주택하고 1층, 2층 건생 건물은 짓게 해줘요. 좋은 제도네. 그 다음에 20년 넘도록 사업 시행 안 하고 묶어놨다니까? 도로부지, 공원부지 묶인 지가 몇 년 넘었다고요? 그래 20년 되는 날에 다음 날 전부 실효돼요. 그럼 공원부지 묶인 지가 17년 된 땅이 있다. 그러면 슬쩍 땅 주인 만나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 내 우정이 있어가지고 내 땅 사드리겠다고 사놔야지. 근데 지목 물어봐 안 물어봐? 아니요. 물을 것도 없어. 20년 넘어 공공용지 묶인 땅이 해제될 때는 지목 관계 없다고. 싹 다 풀려버린다고. 그러니까 땅 사세요 할 때는 지목이 대인 토지. 지목이 10년이 아니고 지목은 10년 몇 년 묶인 대인 토지 이러지 말고 지목이 대인 토지라 해야 되고 실효되는 관계 없어요. 땅을 살 때 여러분 서울시에서 보세요. 이 A라는 놈이 서울시장 찾아가서 땅 사세요 하잖아요. 이 땅 없으면 도로 설치 못하면 땅 사겠지. 땅을 사기로 했으면 땅값은 어디 가서 이놈 현금으로 주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서울시의 지자체에서는 채권을 줄 수도 있어요. 채권을. 현금 주는 게 원칙이요? 자, 일단 매수 청구 제도가 뭔지는 아시겠죠? 공공용지로 묶인 지 몇 년 넘도록 묶어놓고 사업 시행 안 하면 10년 이상. 그 다음 지목이 대인 토지. 서울시 간다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자, 그럼 빼닥으로 알아놓고 보니까 1번에 3번에 1번 시설 부지에서 개발행위라고 됐지. 그죠? 맨 위에 3번에 1번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제한의 원칙 보세요. 특별시 등등 시장 운수는 도시군 계획 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이 된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는 그 도시군 계획 시설이 아닌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안 된다. 건물 짓게 한다고 안 한다고? 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165페이지로 가야 돼요. 또 딴 게 나오니까 일단은 165페이지의 하단에 시설부지의 매수 청구 있나요? 여러분, 자 봐봐요. 허리 한번 딱 펴고요. 시설부지의 매수 청구 제도는 왜 만들어졌냐를 이해를 해야 된다고. 시설부지로 묶이면 건물을 못 짓게 하니까. 그러니까 얘하고 아까 연결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거기 1번 매수 청구권자 8번 1번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부터 자 거기 동그라미 해요. 몇 년? 10년 이내에 시설의 설치에 관한 시설사업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에 지목이 대인 토지 동그라미하고 의 소유자는 근데 그 토지에 있는 가로속에 건축물, 정착물 포함한다고 됐지요. 그것도 줄에 한번 쳐놔야 돼요. 그 토지를 매수로 청구할 수. 자, 그럼 보세요. 도로 부지로 묶였잖아요.
내 땅 100평 2층 오래된 단독주택자리하고 같이 묶여서, 그러면 내 땅 사주세에 매수 청구 들어갈 때 건물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 없다고? 그래야죠. 그 정착물 건물 다 사가라고. 그리고 내 땅도 가져가고. 그래 다 밀고 도로 만들지. 건축물은 제외되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자, 매수 의무자 누구 찾아가냐 이 말입니다. 1번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특별시부터 줄쳐요. 특별시, 광역시 등등 시장군수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예외로 다음에 정한 자 박스 넘겨도 돼요.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 넘어가면 박스 안에 1. 시행자 동그라미, 2. 설치 관리할 의무자 동그라미. 여러분요, 도로부지 묶인 땅 소유자, 그 중에 소유자 한 놈이 서울시청 가서 매수 청구했더니, 그 도로는 우리가 시행하는 건 맞는데 구체적으로 시행자를 벌써 정해줬다고, 현대건설을, 대림산업을, 그러면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또는 그 도로는 우리가 만드는 지방도로가 아니고 도로공사에서 만든다니까? 그래, 의무자가 누구란 얘기예요? 도로공사. 그럼 도로공사에 가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자, 박스 밑에 매수 대상. 아까 나온 거고. 4번 매수 신청 볼게요. 4번에 매수 신청도 볼 것도 없어. 시험 관계 없어. 5번에 절차 보세요. 매수 여부의 결정 통보. 매수 의무자 서울시장은 매수 청구 받은 날부터 몇 개월? 6개월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와 라고 되어 있죠. 특별시 등등 시장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특별시 등 시장군수가 아닌 시행자라면 걔들한테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자, 잠깐만요. A광역시의 B구에서 설치할 의무자가 LH공사다. 이때 매수 청구 누구한테 간다고? LH공사한테 갔지. 야는 6개월 내 땅 주인하고 A광역시장한테 내가 살 겁니다, 안 살 겁니다 통지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매수기간, 매수 결정을 결정해서 통지한 날부터 몇 년 내 산다? 2년 내 매수하라. 그 다음 동그라미 3번부터 이제 헷갈리게 나옵니다. 매수 가격, 매수 절차. 매수 청구된 토지에 매수 가격 동그라미하고 매수 절차 동그라미 등에 관하여 이 법에, 즉 국토계획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줄쳐야 돼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산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습니다. 줄여서 공취법이라고 해요. 허허. 무슨 법이요? 풀어서. 저 공익사업을 하려면 토지 등을 취득해야 되잖아요? 그럼 보상해 줘야 되지? 그 법이 옛날에 토지수용법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매수방법 6번.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받은 토지 매수할 때 현금 동그라미,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데 예외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어요. 2번 오른쪽 상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수 의무자가, 자, 줄쳐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1. 줄쳐서의 박스에 토지 소유자가 원하거나 2번 부재부동산 소유자 토지거나 비업무용 토지로 매수되기면 얼마 초과하여? 3천만 원 초과하여 초과하는 금액 지급할 때. 자, 여러분요, 땅 주인은 매수 청구했지? 땅값이 평가에서 10억이 나왔어. 현금 달라. 아니, 나는 채권 달라 하는 사람,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여기 매수 청구하는 사람들은 부자요, 안 부자요? 여러분, 공법상 제약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부자들이요, 안 부자들이요? 내 땅이 왜 그린벨트로 묶였냐고, 내 땅이 왜 보전녹지로 묶였냐고, 내 땅 뭐가 있길래 고도적으로 묶었냐고. 땅이나 건물 없는 사람들은 규제 받지도 않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동사무소 연락 왔다니까 라면 2박스 가져가라고.
공법상 규제를 많이 받을수록 부자들이란 얘기예요. 아니 꼴랑 내 땅 2,000평밖에 없는데 강남에 아파트 2채하고 말이지. 그런데 무슨 세금 이렇게 나오고 말이지. 뭔 놈의 그린벨트 묶여서 꼼짝도 못하게 하고. 시설 부지로 묶여있는 땅을 가진 사람, 건물 가진 사람이 여기 되니까 가진 사람이잖아요. 내 땅 한 평도 없어. 진짜로 무소유를 실천하고 있다. 나 물 먹고 물 마시고 매춘 갈 수도 없지. 그러죠? 부자들은요 현금 10억 받아서 아들 딸 주면서 증여세 40% 내고 막 이렇게 엄청나게 증여세 내고 안 합니다. 10년짜리 채권 주세요. 원한다니까요. 부자들은 우리하고 다른 한 차원 넘어간 고민을 해요. 세금을 얼마를 덜 낼까 안 낼까를 고민하지 이거 내 거냐 아니냐 그건 벌써 이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땅 주인들은 채권 달라 할 수 있어. 그 채권 가지고 10년짜리 무기명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딸한테 주고 아들한테 주면 나중에 10년 뒤에 현금으로 이자까지 받아 쓴다니까요.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채권을 발행하고 땅을 살 수 있으면 유리하잖아요. 지자체도 다 현금 주고 공공용지 사면 서울시 재정이 거들날 거 아니요. 10년짜리 채권 발행하고 공공용지 산다니까. 그래서 아까 현금 대신에 뭘 달라고 원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일 때만 채권 발행하죠. 아니 그 박스 위에 줄 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봐요. LH 공사가 매수 의무자여 야는 현금 대신 채권 발행할 수 있어 없어요? 안 되지. 그러면 이해 못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저 혹시 국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살면서? 중앙정부인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있지요? 얘를 국채라고 한 말 쓰는 거예요. 국채는 국채법이라는 게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잖아요. 이게 지방채란 말 써.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법이라고 있어요 따로. 자, 그 다음 현금 주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로 소유자가 원하거나 부재부동산이란 말 나왔지요. 부재부동산이 뭐냐면은 내가 서울시 마포에 살아. 마포. 여러분 근데 내가 목포에 땅을 사놨다니까. 집 20채하고 목포에 내 조카 이름으로 사놓고 군대 간 조카 이름으로 목포 집 사놓고 마누라 이름은 마누라가 아니구나. 남편 이름으로 막 조카 이름 동생 이름으로 막 목포에 20몇 개 샀다니까. 근데 아니 예를 드는 거요. 실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땅 주인은 마포에서 같은 포 아니요? 마포 사는데 땅은 공공용지 묶인 땅은 목포요. 이게 부재부동산이라고 그래. 부재, 현장에 없는 땅 주인하고 땅의 소재지가 일치하지 않는 걸 말한다. 그러면 봐봐요. 땅 주인이 원하거나 부재부동산 비업무용 토지 등일 때는 3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채권 줄 수 있다. 자, 채권은 소유자가 원할 때만 발행한다 그러면 맞아 틀려요? 원하지 않아도 발행할 수 있지. 근데 그 목포 땅이 평가했더니 1억짜리야. 3천만 원만 마포 사는 나한테 준다니까. 7천만 원은 목포시에서 채권을 준단 말이에요. 오케이? 요새 목포가 뜨고 있는데 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도?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그 박스 밑에 동그라미에서 한번 상환기간 이유를 볼게요. 채권의 상환기간은 몇 년 내로? 중요합니다. 그럼 만기 15년짜리 채권 줄 수 있을까? 안 되지.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에 전국을 영업을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 예금금리 평균 이상이고 구체적인 줄치세요. 구체적인 상환기간 동그라미, 이율 동그라미, 은, 특별시 등등 시군에 뭘로 정하고? 조례로 정한다. 자, 여러분 그러면 봐봐요. 서울 시내도 공공용지 묶인 땅, 부천도 공공용지 묶인 땅, 인천도 묶인 땅이 있겠지. 그럼 지자체니까 채권 줄 수 있지. 채권을 받아 땅 판 사람은 만기일 있을 거 아니요. 만기일에 지급 제시하면 원금 이자를 받는다니까. 그 이자는 지방마다 똑같다고 다를 수 있다고. 서울시 조례로 채권의 이율을 1.8%, 인천은 짜기 때문에 0.2%,
부처는 좋은 동네라 1.8%. 그럴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왜 이율이나 상환기간은 조례로 정하냐면 법령으로 정하면 전국 똑같아야 되니까 아까 이율은 시중에 정기예금금리 따라가야 된다며요. 정기예금금리는 수시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자체 조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 4번의 발행 절차.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의 발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또 무슨 법? 자, 여러분, 수험생인 여러분, 이 부분에 여러분의 입장을 받고 생각을 해봐요. 출제위원 같으면 이 부분에서 지방재정법, 시군의 조례, 왼쪽 하단의 공취법 바꿔서 내지 않겠어요? 그러죠? 막 줄만 치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 자, 여러분, 아까 서울시에서도 채권 발행하고 부천도 채권 발행하고 인천도 채권 발행할 수 있다고 그랬지요? 그 채권 발행 절차가 똑같다고 다를 수 있다고? 왜 달라요? 서울시에도 발행하려면 지방재정법에 따라 발행하고 부천도 지방재정법, 인천도 지방재정법인데 똑같지? 지금 1분도 안 돼가지고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거기 채권의 발행 절차 동그라미 됐나요? 채권의 발행 절차에 대해서는 무슨 법? 지방재정법. 채권의 이율이나 상환기간은 조례, 매수 절차, 매수 가격 평가할 때는 무슨 법? 공취법.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요, 공부하는 자세예요. 법이 10번이고 20번이고 얘를 파고 들어가서 반복을 해서 외우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칠판 한번 봐봐요. 어려워요? 아니지, 어려운 게 아니잖아.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처음 들어보는 거네. 법이 안 외워지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땅 주인 A가 자기 땅이 도로 부지로 묶였잖아요. 10년 넘었잖아. 이 땅이 서울시에 있어.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은 서울시 찾아가서 매청구 하겠지. 자, 서울시에서는 얘 땅이 없으면 도로 설치 못한다면 매수할 거 아니요? 그럼 봐봐봐요. 매수할 때 개인들끼리 물건 사고 팔 때는 계약 자유 원칙이 있는 건 알죠? 계약 자유 원칙에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하여튼 혹시 이런 거 들어봤나요? 상대방 선택의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 그러면 술 한잔 먹다가 술집에 술 취해가지고 술 한잔 먹다가 친구, 내 땅 고향 땅 500평 내 니한테 팔게. 그래서 술집 계산서 빌지 계산서 뒷면에다가 날짜 쓰고 매도인 당사자 써가지고 매매계약 쓰는 거 돼야 안 돼요? 계약 자유 원칙이 있다니까요? 방식의 자유. 그런데 이제 술집 빌지에다가 매매계약 써가지고 등기할 때 거기다가 금인 받아가지고 그림이 안 나오잖아요. 매매로나 이전 등기할 때 금인 받아 안 받아요? 금인계약서라고 들어봤잖아요. 금인. 아니, 금인이 아니고 아니 이거 말고 금인계약이라고 들어봤나요? 자, 매매로나 이전 등기할 때 금인계약서 내야 되는 거 알죠? 또 뭐 있어요 또? 거래신고는 딴 거고, 매매, 또 교환, 또 증여, 전세권 설정 등기하고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금인 받아 안 받아? 왜 이러셔요?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만 금인계약 들어가잖아요. 저런, 큰일 났네. 갈 길이 멀다. 일단 그거 처음 들어봐요? 아, 그까지 아직 안 배웠다? 아니, 간단해요. 자, 여러분, 등기법이나 민법 시간에 객관식 문제 나올 때 계약 자유 원칙이 있으니까 뭐라도 돼요. 반드시 금인도장 찍어서 가야 된다. 표준 금인계약서 들어가서 매매, 교환, 증여입니다. 매매, 교환, 증여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원인으로 이전 등기 신청할 때 금인 받는다는 거 외워놓으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네. 자, 일단 그거는 그 차차하고 메모하지 마요. 어차피 기억 못 하잖아요. 보통 사람들끼리는
계약 자유 원칙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요. 구두 계약도 계약으로 돼야 안 돼요? 된다니까? 그런데 국가나 지자체가 공익사업한다고 땅 사잖아요. 건물. 이거는 계약 자유 원칙 적용 안 해. 엄격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요, 서울시에서 이 땅 사잖아요? 그러면 이제 땅 사는 절차가 있을 거 아니요? 감정평가 해야 될 거 아니요? 할 때 적용하는 게 공익사업을 위해서 땅을 사는 거니까 공지법 적용한다고. 자, 다시. 매수하는 절차, 매수 가격 결정할 때 적용하는 게 무슨 법? 공취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하는군요. 이 법에 따라 평가했잖아요. 금액이 10억이 나왔다니까. 그러면 현금 주지만 소유자 원하면 채권 줄 수 있어 없어요? 자, 서울시에서는 채권 발행할 수 있지요. 지자체니까. 자, 채권 발행 절차는 뭘로 해결하고? 채권 발행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지방채니까 지방재정법이고, 발행한 채권의 이자라든가 상환기간은 탄력적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조례를 정한단 말이에요. 다시. 자, 사기로 했을 때 매수 절차나 감정평가한 가격 결정할 때 적용하는 게 공취법. 채권 발행할 때 적용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지방채니까. 국채 발행은 국채법에 따라서 한단 말이에요. 채권의 이자라든가 상환기간은 조례. 이자는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세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놈이 출제하더라도 이 부분 낼 때는 눈이 획락 돌아간다니까. 이 부분 내고 싶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빈칸 용어로 해서 연습도 합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밑에 7번 매수 거부 지연시 조치란 거 있죠? 매수 청구한 토지 소유자는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매수 결정 알린 날부터 2년 지나들 때까지 해당 토지를 서울시에서 사지 않으면 개발행위 허가받아 다음에 건축물 지을 수 있다. 박스에 단독주택 몇 층? 3층 이상인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3층 이상 그러면. 이해합니다. 1종 건생, 2종 건생 몇 층이야? 이하까지는 지을 수 있다.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것도 허가 받으면 되지 뭐. 국가주권 물. 한 장 넘어가고 다음 페이지 168페이지에 시료 8번에 1번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시설에 대하여 고시일로부터 몇 년? 20년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되지 않으면 그 시설 결정은 고시일로부터 20년 되는 날이요? 다음 날이요? 다음 날 그 효력을 잃는다. 자, 여러분요. 도로보지, 공원보지 묶인 지가 몇 년 넘도록 안 하면 20년. 20년 되는 날, 다음 날. 다음 날. 지목이 뭐일 때? 좀 챙기세요. 정신 좀. 실효되는 거는 지목 관계 없이. 땅 사세요 하려면 지목이 대인 경우.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가면 돼요. 다음 달 또 하고, 다음 달 또 하고 하면 되지. 뭐, 그까짓 거 뭐라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 아, 잊어먹으면 어떡하냐? 그걸 뭘 걱정해요? 걱정해도 잊어먹는 걸. 그래서 집에 가서 나 잊어먹어봤고 한번 잊어먹었는가 한번 생각해봐. 집에 가서. 빨리 잊어먹어야 돼요. 그 다음 나머지 해제 공고 이런 거 지금 안 해도 괜찮고. 그러면 다시 앞으로 와서 자, 어디 가야 되냐면 153페이지 있지요? 그 시설 부지가 되면 건물 못 짓는다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매수 청구 들어가고 시료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 이렇게 연결돼서 책이 나오니까, 요약집 나오니까 이건 워낙 양이 많아서. 그 다음 154페이지에 시설사업의 시행자라고 있나요? 그 그림 밑에 뭐 1번의 원칙, 행정청인 시행자가 있고, 제목 줄쳐봐요. 오른쪽에 비행정청 시행자 있나요? 그 간단하게 요 하품하고 난리 났어요. 정신력 대단합니다. 나 같으면 소리 안 들리게 할 텐데 길게 그냥 내가 일부러 얼굴 안 봐. 누군지 보면 거시기 하니까. 이 시설 부지로 묶었잖아요. 그 사업 누가 하냐고. 자, 좀 전에
사업 시행자라고 했잖아요. 뭐라고 해? 제목에 행정청인 시행자가 있고 비행정청이라고 돼 있잖아요. 시험에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은 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청만이 시행할 수 있고 그러면 땡이에요. 그러죠? 비행정청도 할 수 있다고 줄은 줄치잖아요. 자, 그러면 행정청 중에 누가 하냐면요, 원래 시설 설치는 특별시에서는요 특별시장이 하는 거예요. 광역시에서는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가 관할구역 안에서 도로 같은 거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시설이 국가계획 관련돼 있잖아요. 국토교통부에서 설치할 수도 있고 광역시설 관련되면 도지사가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걸 다 합쳐서 뭐라고? 왼쪽 하단, 왼쪽 중간 봐봐봐요. 행정청이 시행자라고 돼 있죠. 1. 원칙 1.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시장군수. 그냥 제목만 줄쳐요. 저 밑에 국토교통부 장관 줄치고 오른쪽에 도지사 줄쳐요. 야들도 시행자 될 수 있는데 다 두드려 합쳐서 뭐라고? 행정청. 그러면 2번에 예외 비행정청 있지요. 1. 지정받으면 되거든. 국토교통부 시도 시장군수 외자는 국토교통부 시도 시장군수로부터 시행자로 뭘 받으면? 지정을 받으면 사업 시행할 수 있다. 그러면서 동그라미 3번 한번 찾아보세요. 밑에 쭉 가다가. 찾았나요? 민간 시행자 지정의 동의 요건 잘 봐야 돼요.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시설사업 하겠다고 시행자 지정받으려면 도시공개획 시설사업 대상인 토지에 면적 얼마 이상? 3분의 2 이상 토지를 뭐 하래요? 소유하고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얻어야 된대요. 시행자 지정을 받고 싶으면. 박스에 2번에 대통령령으로 저는 공공기관 나오나요? 자, 그 끝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동그라미 하고 3번에 지방공사 동그라미 해요. 자, 이 여러분, LH공사가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인 지방공사가 우리가 하겠다 시행자 지정을 받을 때는 면적의 3분의 1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동의 없고 필요하다 안 하다? 아니여라. 박스에 정한 여기에 해당한 자가 아닌 자들은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시설 설치하겠다고 시행자 지정 받으려고 올 때는 면적이 얼마? 3분의 1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그러니까 시험에서 LH공사나 지방공사를 자꾸 내는 거야. 이런 공적 주체가 시행자가 될 때는 동의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면 다음 페이지 뭐 실시계획 나오고 조건부 인가 이런 말 나오잖아요. 아, 시설사업은요 더 이상 오늘 안 해도 괜찮아요. 아유, 문제 없어요. 아까 매수선고 실효 있었죠? 그거는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 보지 마시고 일단 173페이지에 보면은 지구단위 계획 나오죠? 아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한 번 더 가버리면 야간 수업 못 해버려요. 목이 한계 왔거든요. 이 단계에서 좀 무리하면 또 목 잠겨서 야간 수업 못 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하는데 좀 이따가 문제 가져올게요. 바로 풀지 뭐 그거 가지고 10문제인데 뭘. 근데 원래 그 문제는 지구 단위까지 수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문제를 내가 했거든요. 지구 단위 문제가 2개 있거든요. 그건 찍으면 돼요. 자, 지금 가만히 계셔요. 문제 가져올 테니까. 자, 우리 취락지구는 종류가 자연하고 집단 취락지구로 그러죠? 자, 취락지구는 자연 취락하고 집단 취락. 이 집단 취락지구 중요한 역할이에요.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 취락을 정비할 때 지정하는 게 집단.
녹지나 관리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 취락을 정비하려고 지정하는 게 자연취락. 그러면서 이 두 개의 개념을 서로 바꿔서 낼 수 있다고 그렇게 내기도 이렇게 했고 다 기출문제니까. 틀린 거 몇 번? 2번.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취락을 정비하려면 집단 취락죠. 자, 2번 문제. 용도 지구 지정 목적 틀린 거 몇 번? 자, 여러분 용도 지구가 지난주에 배운 거잖아요. 자, 경관지구라는 게 있었죠, 우리. 경관지구 종류 몇 가지? 자식, 자연경관, 시가지경관, 특화경관지구. 자, 이거 개념 물어볼 때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경관,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가지, 특별한 경관을 위하여 특화경관. 그 안에 답이 다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틀린 거 2번이죠.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이나 문화재 보존가치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유지한다. 그러면 특화경관지구. 3번. 1번을 푼 사람은 당연히 3번 풀죠. 야, 이게 실제 나온 건데 이게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 거 골라봐라. 집단 취락. 여러분 지금 이게 이 주는 문제 있죠, 이거. 나중에 모의고사 볼 때 다 나옵니다, 여러분. 모의고사에. 어차피 누가 출제하든 건재 10년 내 기출문제 토대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새로 만들 땐 잘못하면 오류가 생기거든요. 항상 기출문제를 손을 봐가지고 문제를 내는 거예요. 자꾸 꾸준히 해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3번에 1번. 4번의 용도구역 지정 옳은 것은 몇 번? 3번이요? 여러분 잠깐만 우리 대화 좀 하게요. 모든 위기는 대화 부족이야. 아까 용도구역 종류 몇 개? 지금 뭐 이틀이 돼서 3일이 됐어요. 자, 용도구역 1번 개발 제한구역, 2번 도시 자연 공원구역, 3번이 시가와 조정구역, 4번이 수자원이 아니고 수산자원보호구역, 마지막이 입지기 재생구역. 이런 거 5가지 있죠. 이거 지정 변경 절차가 같을까 다를 수 있을까? 다 같잖아요. 도시군 관리계획 짜야 되는데 1번 끝에 뭐라고 됐어요?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2번은 광역도시계획으로, 4번에도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5번도 광역도시계획으로. 웬일입니까 이거? 나 아까 얘기할 때 미친듯이 얘기했구만. 근데 아까 뭐 1번이라고 그러고 2번이라고 그러니까 속상하네. 자, 오늘은 전신밥 객관식 몇 개로? 5개. 5개 이상 맞추면 전신밥 먹고요. 5개 달하지 않으면 한번 굶어주세요, 좀. 자, 그러면 4번은 3번이에요. 시도지사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되는 거. 이게 이제 지문 3번 지문은 뭘 몰라. 지구단에 안 배웠으니까. 나머지 다 틀렸잖아요. 여러분 개발제한구역이나 시가와 조정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이잖아요. 묶이면 곡소리 나거든. 묶였다가 풀면 난개발될 거 아니요. 그걸 막으려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일단 3번은 맞아요. 그러니까 4개 다 틀린 게 확실히 보이잖아요. 미처 못 봤죠. 혼자 문제 풀 때는 막. 그래서 4번은 답이 3번. 자, 5번. 에이, 이거 틀리면 진짜. 여기서 영등포역까지 3km가 안 돼요. 1.5km밖에 안 돼. 몇 킬로? 1km. 3개 이상. 그러죠? 전신밥 먹게 하려고 진짜 쉽게 냈습니다. 6번은 몇 번? 아까 5개 중에 국방부 장관 요청으로 보안상 들어가는 것은 개발 제한구역이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개발 제한구역이지. 그런데 5번에 국방과 관련하여 보안상 그 시기에 가지고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한대요. 저런. 그래서 5번 틀렸어요. 나머지 다 맞아요.
7번 시설사업 시행 틀린 거. 야, 이거는 이제 7번은 답을 탁 맞힌 사람들은 있잖아요. 다 뜨거운 그 가슴 거시기한 그것이가 있어서 아니면 절대 거시기 못해. 이 문제는 답이 1번이에요. 왜냐하면 설에 오신 분들은 아직 안 배운 거 나왔기 때문에. 제가 몸 컨디션 좋을 때를 상정해서 이거 다 얘기했는데 거시기 해가지고. 저 여러분요, 국가나 지자체 등은 조건부로 이행보증금 이런 거 예치 안 하거든. 일단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7번은 1번 지자체가 직접 시행할 때는 이행보증금 예치한다. 국가나 지자체는 이행보증금 예치 안 해도 된다. 조건을 이행 안 하고 도망갈 가능성이 없으니까. 자, 이제 8번. 8번은 이제 아까 얘기한 거. 틀린 게? 내가 다세대 주택까지는 얘기했는데 4층까지는 말 못하겠더라고 아까. 자, 아까 단독주택이나 1종, 2종 건생 건물은 땅 안 산다 할 때 지을 수 있다. 4층에 다세대는 못 지어요. 그 다음에 9번, 10번은 이제 좀 찍어야지. 이제 우리가 전혀 안 배운 지구 단위기 얘기니까 9번, 10번을 푸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올해 원서 낼 때 사진 안 찍어도 되는 사람들. 9번은 몇 번 하셨어요? 9번은 풀 수 있겠는데? 아까 한 거네요? 1번은 맞죠? 그러면 올바른 거 묻는 거네? 그 1번 답이요? 1번 올바른 거 찾는데? 9번은 올바른 거 찾잖아요. 1번 맞다며요? 아니, 9번 문제는 답이 옳은 거 찾는 겨, 틀린 거 찾는 겨? 근데 아까 1번 맞다고 그랬잖아요, 1번. 어디가 틀렸어요, 1번? 대인 토지 소유자 매칭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뭐요? 그래, 9번 문제를 하고 있잖아, 지금. 9번 나하고 문제 다르나? 문제가 달라? 왜 나하고 문제가 다르냐? 이게 또 이런 거시기가. 그래, 9번 지구단위. 그래, 9번 10번은 찍어야지. 그러면 그래도 9번은 찍을 수 있잖아요. 2번 틀린 거 찾는 거네. 내 가진 건 딴 거네. 딴 거 보니까 딴 거네. 딴 거. 그런 일이 있어요. 보니까 이건 크게 아마 앓고 나니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네. 그 2번에 3개죠. 3개. 그렇지. 그 10번은 몇 번? 이건 찍어야 돼, 진짜로. 자, 이거는 10번은 주차장 설치 기준. 차 없는 거리 조성하거나 한옥마을 보존할 때, 지구단위 계획을 실행할 때 주차장 설치 기준은 100% 완화되는데, 그거는 절대 모릅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재수하신 분들이나 조금 기억납니다. 재수하신 분들은 이거 기억나죠, 이거? 주차장 설치 기준 100% 완화. 100%가 뭔 얘기냐면은 집집마다 주차장 설치를 한 대씩 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차 없는 거리 조성한다, 한옥마을 보존한다, 주차장 아예 없어도 된다. 그래서 일단 9번, 10번은 좀 찍어도 돼요. 10번은 4번이에요. 그러면 9번, 10번 때문에 내가 5문제로 완화해 준 거예요. 밥 먹는 그릇수를. 그래서 5문제만 맞아도 잘 하는 거예요. 평생 처음 한 거니까. 가지고 있으면서 복습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아침에 또 오늘 준 이 문제를 주겠죠? 계속 반복해서 하셔야 돼요. 과목별로 합격해야 되니까. 자, 오늘 이만 합니다. 수고했습니다.